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둠칫둠칫 리듬을 타는 거다. 바로 이것이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철학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어땠나요? 상승 마감했습니다. 왜 상승 마감했나요? 지난주 뉴욕 증시가 상승했었어? 이렇게 머리를 극적이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주식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기억력은 좀 있으셔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요. 그 상승한 이유는 뭐냐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말을 앞두고 저가 매수세, 즉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미쓰리가 부정했죠. 왜냐하면 반발 매수세 혹은 저가 매수세 유입이라는 표현은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 더 이상 이거 빠지겠냐? 너무 하락한 거 아니야? 그래서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폭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이라는 표현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10월달 중하순에 뉴욕 증시가 10월달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만 11월달 들어와서 뉴욕 증시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제가 그렇게 궁금증을 여러분들께 던진 이유는 뭐냐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셔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게다가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어찌 상승 마감을 했는데 뉴욕 증시가 끝나고 무디스가 신용평가 등급을 트리플 A로 유지는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하향 조정, 즉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무디스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니네 여차하면 우리가 강등할 수 있어. 이거를 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3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여러분 뭔가 조금 이해가 안 가시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저가 매수세가 돌아서 상승했어. 그렇다 치자. 그런데 지금 무디스가 미국에게 니네 우리가 신용등급 강등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지난 8월 달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하는 거를 보면서 7월 달까지 분위기가 좋았던 뉴욕 증시가 꺾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굉장히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미쓰리가 여러분 미국 증시는 뺄 생각이 없어요. 이런 표현은 또 쓰지 않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말을 돌리느냐?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뉴욕 증시 왜 이렇게 견고합니까? 제가 상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어요. 하다못해 지난주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전문가들은 좋아서 상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반발 매수세가 들어서 상승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시장엔 악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 13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전망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잘 버티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찾는 작업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요,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도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 날 미국의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7일 날 미국은 임시 예산안 이제 끝나는 시간이 도래하고 있고요. 물론 목요일 날은 대한민국의 수능 때문에 주식시장이 1시간 늦게 시작하고 1시간 늦게 끝나서 겁나게 피곤할 예정입니다. 수능이야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2개가 있는데 그 2가지 이슈 중에 호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그 호재가 뭐냐?
제가 일요일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많은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시간으로 14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자, 지난 9월 달 지표는요.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발표한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 대비 0.4% 상승,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연준은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정작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는 최근에 3%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조금만 더 내려오면 그동안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했고 꾸준히 했으니까 3%까지 왔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앞자리가 2로 바뀌겠구나. 그럼 연준이 야 우리가 드디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 유동성을 잡았다.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고 막 샴페인을 막 터뜨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3%딱 찍고 재수없게 다시 반등을 해서 무려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3.7까지 올라갔습니다. 3.0에서 3.4 그리고 3.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14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금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전월 대비 0.1.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0.4였는데 무려 전월 대비 0.3% 둔화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도 우리가 지난달에 3.7%로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3.3% 그러니까 0.4% 둔화될 거라는 기대감.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예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것 같았는데 3.7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3.3까지 만약에 예상대로 내려와 준다면 지금 분위기는 연준이 금리를 12월 달에 인상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대세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지 않은 상태, 즉 동결로 유지되면서 3.7까지 갔던 인플레이션 지표가 3.3까지 떨어진다면 진짜 이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선전포고할 가능성이 크고 더 나가서는 지금 5%의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금리를 인하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땡겨서 쓰고 있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7월 달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제 기억으로는 지금 8월 2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8월 2일 날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했어요. 강등한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위험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꾼 이유도 하향한 조정한 이유도 바로 미국의 재정 건전성입니다. 근데 8월 달에는 신용등급 회사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니까 막 올라가던 뉴욕 증시가 확 꺾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꺾이지 않고 그나마 잘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 신용등급 강등되는 건 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건 뭐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 앤드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잡혀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물론 지금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가 뭡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경제지표 계속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고용조차 11월 초에 발표됐던 10월 달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고작 15만 명입니다. 그리고 미셀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미국의 경제지표는 이미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10개월 정도부터 계속 우하향 곡선을 찍고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툭툭 튀는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거는 반등일 뿐이지 추세를 움직이진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다? 지금 현재까지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이 이유 없이 그냥 뭐 저가 매수니 반발 매수니 뭐니 어쨌든 뭐 하여튼 어떤 병명을 가지고라도 일단 상승한 이유.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예상 이 부정적인 뉴스를 가지고도 11월 13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지켜준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는 기대감 앤드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더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 주식은요. 미래에 있는 이슈를 자꾸 먼저 땡겨 쓴다고 했죠. 이제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 이미 투자자들은 더 나갑니다. 야, 동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너무 높지 않니? 이거 뭐 거의 뭐 한 22년 만에 지금 최고치라며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이거 미국의 뭐 상업용 부동산 이런 거 버틸 수 있겠어? 그러니까 니네 이제 인하해야겠지. 자, 알았어. 니네 2024년도 언제 인하할래? 이거를 지금 미리 땡겨 쓰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나마 견뎌주는 거고요. 자, 제가 아까 그랬죠. 재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호재예요. 물론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만약에 재수없게 오늘 밤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 뭐 3.3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아이고 아직 멀었네. 그러면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뭐 더 갈 길이 머니 아직 멀었네 저런 헛소리 하겠네. 이러한 불안감 거기에다가 경제 지표까지 꺾이면 진짜 미쓰리가 얘기하는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공식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제 생각에는 3.3 정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쓰리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 여러분 경제는요. 숫자 게임이고 그 숫자는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든 거예요? 제가 고용지표 같은 거 얘기하면서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그렇지만 수정이라는 제목을 달고 상당히 투자자들을 많이 희롱하는 거를 여러분들 최근 보셨죠? 예. 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고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재선을 앞두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는 대략 예상치에 맞춰줄 것이다.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얘기도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진짜 기똥차게 맞았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예상치에 부합해 줄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뭐 3.3, 뭐 전월 대비 0.1 상승 이거는 뭐냐면 에너지와 음식료를 포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 대비 0.3% 증가,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도 똑같이 4.1% 증가로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왜 자꾸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장난을 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소비자 물가 지표는 그냥 일반이란 단어를 쓸게요. 일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근원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물가가 빠진 상태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 2%는요. 했을 때 그 2%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3%까지 왔던 일반 소비자 물가 지표가 3.4, 3.7까지 찍으니까 갑자기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일반 소비자 물가지표가 3%보다 자꾸 반등하니까 어느 순간 포커스를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에다 맞춰서 아이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는 뭐 둔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일반 소비자 물가지표는 지금 3.7에서 3.3까지 눈높이를 낮춰놨는데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는 전월과 똑같다. 그럼 여러분 이번에 연준이 혹은 언론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뭐겠습니까? 일반 소비자 물가지표겠죠.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가 전월과 동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너지와 음식료가 제외됐는데 국제 유가가 뭐 10월달, 11월달 뭐 100달러 가겠다라는 전문가 그런 개소리를 모두 개무시하고 미쓰리가 예상한 대로 지금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 뭐 음식료 같은 거 이렇게 대충 떼고 보니까 변동이 없다. 그러면 냉정하게 봤을 때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를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딱히 둔화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연준은 일반 소비자 물가지표를 가지고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지난달보다 둔화됐고 전년 동월 대비 3.7에서 예상치만큼 3.3 나오면 둔화됐다. 이제 드디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고 말장난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여러분 한 달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뭐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 다루고 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저기요 저도 에너지랑 음식료 제외하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11월 14일 미국의 뉴욕 증시에서 소비자 물가지표를 가지고 말장난을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그 말장난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제가 내일 방송에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전월 대비 0.1% 정도, 그다음에 전년 동월 대비 3.7에서 3.3까지 그러니까 0.4% 정도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척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뭔가 잡히고 있다라는 소식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 그래야지만 여러분 11월 말에 뭐가 있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어서 뭐가 있습니까? 산타랠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습니다. 그나마 전문가들이 가장 좋은 이슈를 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야! 산타랠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지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12월 달에 분위기 보고서는 이제 뭐 내년에 1월 효과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여러분 작년 12월 달 기억하시죠? 작년 12월 달 분위기 별로 안 좋으니까 대신증권에서 2023년 1월 달 증시 전망을 제목을 1월 효과 없다라고 했습니다. 미쓰리가 아닌데 1월 달 괜찮을 텐데 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미쓰리 예상대로 2023년 1월 달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올해 전반적인 미쓰리의 증시 전망이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은 것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2800 못 간다고 제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죠? 자, 12월 달 FOMC 회의 이제 한 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디데이 30일 안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 85.7%,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14.3%까지 나와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고금리를 장기화시킬 것 같다. 장기화라고 하면 한 뭐 반년 정도를 장기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2023년 그러니까 내년 6월이 돼야지만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미쓰리는 여전히 내년 6월 달까지 안 가고 그 앞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의 5%의 금리가요. 굉장히 어려운 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에 매몰되어 있냐면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냐 마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안 좋으니까 금리 동결에 땡큐 베리 마치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고요. 이 5%의 기준금리는 말이 기준금리지 대출금리, 뭐 국채금리 JP모건이 그러지 않습니까? 7% 8% 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기준금리가 5%지 대출금리 이거는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 5%라는 기준금리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금융위기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미 초저금리, 제로금리에 익숙해진 몸뚱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제로금리, 뭐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 초저금리에 익숙해졌던 우리가 이 5%의 고금리를 한 반년 동안 버틸 수 있다고요? 전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6월 달보다는 좀 앞당기는 때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는가,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지 아니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그거는 우리가 돌다리도 그러니까 두들겨보고 건너고 철상철하 철두철미 철저히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우리가 대응해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미쓰리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과연 내일 미국 뉴욕 증시 11월 14일 화요일 소비자 물가 지표를 어떻게 가지고 나올지 제가 잘 챙겨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꽉 잡고 더 이상 어설픈, 더 이상 허접한, 더 이상 모질란 전문가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